한국전쟁 당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참전 용사들이 왔었는데요. 이름조차 생소했던 먼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아프리카 가나의 젊은이들도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까지 와서 총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묻혀졌지요. 하지만 우연히 발견된 사진 한 장이 그 이름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참전 용사의 고향의 은혜를 100배 이상 갚게 되는데요. 사진 한 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비아 아마베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가나의 남부. 아칸디마 마을의 작고 먼지가 가득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나무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벽 옆에 가지런히 놓인 물통들이에요. 낡은 플라스틱 물통이랑 철제 양동이가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대부분 텅 비어 있어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게 돼요. 책상은 몇 개 없어서 울퉁불퉁한 흙바닥 위에서 삐걱거리지만 물통은 책상보다 더 많아요. 왜 물통이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마을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물이 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워요. 연필과 공책 대신 물통을 들고 다니고 질문에 손을 드는 대신 물동이를 채우려고 손을 들어요. 우리 교실은 매일의 사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먼지 쌓인 구석엔 책이 쌓여 있고 텅 빈 물통들이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칠판에 수학 문제를 적고 있었어요. 20에 34은 얼마일까요? 분수를 그리며 분필이 삐걱거렸어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옷에 묻은 분필 가루를 털어냈어요. 손가락은 분필 가루로 하얗게 변해 있었고 툭툭 털 때마다 작은 먼지가 뜨거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빛이 창문의 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먼지는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때 교실이 잠잠해진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우리 물통이 다 비었어요. 8살인 코아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통 옆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 옆에 붙어있는 당번표를 가리켰어요. 칠판 옆 표에는 아이들 이름이 요일별로 적혀 있어요. 오늘은 원래 사라 차례였는데 코아투가 자원했더라고요. 작은 어깨에 물통 손잡이를 힘겹게 움켜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팔 근육이 긴장된 게 보였고 미소는 없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조용히 불렀어요. 코아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통을 어깨에 메고 눈부신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서 바라봤어요. 먼저 험한 언덕길을 내려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마른 시냇가를 건너야 해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언덕을 올라 마을 공동 우물까지 가야 하죠. 그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저는 창가에 서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가슴이 뛰면서 얼마나 오래 우물 앞에 서 있을지, 다른 마을 사람들이 거기 있을지, 오늘은 물이 충분히 나올지, 미끄러지지는 않을지 계속 생각했어요. 매번 모험 같고 동시에 위험하니까요. 수업 종료종이 울리자 저는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류를 챙겨 들고 야외 교무실로 걸어갔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하나뿐인 소중한 물건이 놓여 있어요. 낡은 나무 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웃고 있어요. 그분이 제 할아버지 아사모아 마인드예요. 얼굴은 흐릿하지만 눈빛은 저를 보며 친절과 용기를 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옛날에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먼 옛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평화를 위해 싸우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공식 문서는 없었지만 할머니 기억과 이 사진만으로 저는 사실이라 믿었어요. 이 사진은 희생이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뜻밖의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학교가 끝난 시간이지만 코아투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떠날 수 없어요. 사진을 품에 꼭 쥔 채 창밖의 길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운이 좋으면 시원하고 맑은 물로 물통을 채울 거라고 상상했어요. 멀리에서 불빛처럼 반짝이는 한 줄기가 보였어요. 코아투였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땀자국이 선명한 옷차림이었지만 물통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통을 들어 균형을 잡으며 언덕을 올랐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기쁨과 안도의 감정이 차올랐어요. 오늘만큼은 아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팔뚝 밑에 밀어넣고 교실 문을 밀었어요. 책상이 늘어서 있는 복도로 걸어 내려가며 물통을 든 코아투와 다른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물통을 보고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내일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오늘 우리는 물을 가졌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방문객들이 마을에 온 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해요. 화창한 아침이었는데 저는 칠판에 물은 생명이에요 라는 문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 말이 먼지 낀 교실 공기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밖에서 조용한 울림 소리가 들려왔어요. 트럭보다 부드럽고 자전거보다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두 얼어붙듯 멈춰섰고 고개를 창문으로 돌렸어요. 선생님, 저기 봐요. 키 큰 학생 하지아가 속삭였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서 교문 앞 흙길에 주차된 차 2대를 봤어요. 하나는 큼지막한 흰 트럭이고 다른 하나는 반짝이는 SUV였어요. 두 차량 옆면에는 파란 원 안에 KOICA라고 적힌 로고가 똑같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이름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학생들은 창살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책이라도 가져왔나? 아니면 새 교복? 여기 아이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기대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예전 도움 단체들이 말만 많고 떠난 기억이 떠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얘들아, 교실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요. 오늘 분수 수업을 끝내야 해요.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아이들은 문을 힐끗 보면서도 책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칠판에 2분의 1은 0.5를 적었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분주했어요.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교장실에 가보니 그 KOICA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남자 3분, 여자 2분이 차려입고 서 계셨는데 한 여성분이 앞으로 나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 엔지니어예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왔어요. 여러분 마을에 깨끗한 물을 찾는 걸 돕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박 엔지니어는 두툼한 서류철을 열어 지도를 보여주고 장비 목록이랑 굴착기 사진도 꺼내 보여주셨어요. 지하수를 뚫어서 태양광 펌프로 퍼올린다는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는데 물이 나올까 하는 기대와 진짜 도움일까 하는 걱정이 공존하더라고요. 지하수는 있는데 기계로 뚫어야 해요. 필요한 장비는 다 가져왔고 내일 바로 작업을 시작해요. 교장 선생님이 팔짱을 끼시며 물으셨어요. 이게 오래 갈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박 엔지니어는 다시 미소를 지으시며 답했어요. 현지인 교육도 할 거고 매뉴얼이랑 예비 부품도 남겨둘 거예요. 이 사업이 수년간 계속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엔지니어가 갑자기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 사진을 봐도 될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할아버지 사진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저는 액자를 살포시 들어 올렸어요. 이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박 엔지니어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군복을 유심히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군복 우리 군복 같네요. 흐릿한 얼굴에도 빛이 도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 엔지니어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제 할아버지 이름, 아사모아 마인드, 그리고 1951년이라는 날짜를 적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이 사진을 한국 국방부에 보내봐도 될까요? 전사자 기록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목이 메었지만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희망이 번쩍였어요. 수십 년 만에 진짜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내일이면 진짜 기계가 땅을 뚫는 걸 보고 머나먼 바다 건너 할아버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근거렸어요. 저는 그날 새벽에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설레고 긴장됐어요. 교정 한쪽에는 굴착기가 서 있었어요. 긴 강철 파이프가 첫 햇빛에 반짝였어요. KOICA 엔지니어들이 전날 도착해서 제복이랑 장비, 작은 천막을 가져왔어요. 드릴 비트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깊은 땅속 흙을 빨아 올렸어요. 몇 초마다 멈췄다가 또 한 미터씩 땅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발밑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기계 소리는 마치 산을 자르는 거대한 톱 같았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비아 선생님. 드릴 옆 흙더미 곁에 선박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들고 손을 흔들었어요. 지금 20m까지 도달했어요. 정오쯤 50m에 닿을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꿇어 흘러나온 흙을 살펴봤어요. 짙은 모래에 점토가 섞인 느낌이었어요. 한 움큼 집어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어요. 물이 나올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선이 엔지니어가 드릴 파이프의 잠금 같은 틈을 가리켰어요. 물이 그 틈을 통해 올라오면 알 수 있어요. 젖은 흙이 보이거나 물이 분사될 수도 있어요.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기계 소리에 끌려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맨발로 슬리퍼를 들고 온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줄 친 안전선 뒤에 모여 눈을 크게 떴어요. 아침 시간이 중반을 지날 때쯤 드릴 40m를 찍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45분이었어요. 태양이 높이 떠올라 더운 기운이 온몸을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는데 코아투가 한낮에 물을 들고 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작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선희 엔지니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온 이메일 확인해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자리를 살짝 벗어나 작은 화면을 켜고 이메일을 읽었어요. 손이 떨릴 만큼 긴장됐어요. 제목 아사모아 마인드 확인. 부산 도착 1951년 5월 7일. 오연대 가나 대대 소속. 전사일 1951년 9월 14일 강원도 양구. 2번 읽었어요. 할아버지 이름, 날짜, 대대 정보가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짧게 감사해요. 우리 가족과 마을의 큰 기쁨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고개를 들자 선희 엔지니어가 달려왔어요. 확인됐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기록이 나왔어요 하고 속삭였어요. 그녀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진짜였어요 하고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 그대로였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아버지 기록을 찾았어요. 호기심에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모여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전하자 여기저기서 감탄과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기계는 다시 크게 울렸고 10분도 안 되어 맑은 물줄기가 파이프를 타고 올라왔어요. 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양동이로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었어요. 몇몇은 물통을 채우며 춤을 추듯 우물까지 달려갔어요. 메마른 건기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의 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어요. 우물 주변 땅은 진흙투성이가 됐고 마을 사람들은 물을 튀기며 즐겁게 웃었어요. 저는 파이프 옆에 무릎 꿇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마셨어요. 물은 차갑고 상쾌했고 마치 희망 맛이었어요. 나중에 저는 망고나무 아래서 선희 엔지니어랑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자들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남자들은 배관 노선을 계획하고 아이들은 물웅덩이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저는 바짓주머니에 꽂힌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이 다시 완성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여정이 우리 마을에 물과 새 생명을 가져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깊이 느꼈어요. 물이 처음 뿜어져 나온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아칸디마 마을 삶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텅 빈 물통들을 보며 가르침을 이어가던 저였는데 이제는 교실 위 작은 언덕에 세운 새 태양광 펌프 옆을 걸어요. 반짝이는 파란 물 탱크로 물이 흘러들어갈 때마다 반짝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펌프집을 지나쳐 걸어요. 태양광 패널이 작동하는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깨끗하게 빛나는 파이프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쳐요. 아이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졸졸 따라오며 떠들어요. 선생님, 수업 전에 물통 좀 채워도 돼요? 선생님, 손은 언제 씻어요? 선생님, 학교 텃밭에 물 뿌려도 돼요? 지금의 학교 텃밭은 3주 전만 해도 먼지뿐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물이 공급되면서 옥수수와 토마토가 줄지어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씨앗을 심고 새싹 주위를 흙으로 살포시 눌러주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교실 안쪽에는 KYCA 팀이 작은 도서관을 지었어요. 녹슨 컨테이너를 노란색과 흰색으로 밝게 칠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책장이 책으로 가득해요. 그림책, 영어 동화책, 간단한 한국어 교재도 있어요. 첫 번째 선반 위에는 제 할아버지 아사모아 마인드 사진을 놓았어요. 옆에는 한국어로 간단히 희생에 감사해요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어요. 도서관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고 저는 어쩐지 모르게 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금요일마다 아이들에게 기본 한국어를 가르쳐요. 안녕과 감사해요부터 시작해요. 손뼉을 치며 혀가 꼬이는 소리에 깔깔 웃어요. 그리고 종이 접시 위에 빨강 파랑 색연필로 태극기를 그려요. 완성된 접시들은 교실 천장에 달아뒀는데 따뜻한 바람에 살랑살랑 춤추는 모습이 예뻐요. 지난주에는 큰 망고나무 밑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나무 벤치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달콤한 차를 마셨어요. 박선희 엔지니어가 플립 차트를 펼쳐놓고 가나의 다른 마을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아직 어떤 문제가 보이나요?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말했어요. 물은 생겼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해요? 다른 할머니는 우리끼리 고치면 파이프가 오래 갈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선희 엔지니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여러분 모두 교육할 거예요. 도구와 간단한 설명서를 우리말과 한국말로 드릴 거예요. 그러고는 자원자를 모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속닥속닥 의견을 나누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며 이 사업이 KYCA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됐구나 싶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KYCA 본부에서 온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제가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한국에 물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가나 공영방송에 내보내도 되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바로 네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더 많은 도움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집에 걸어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있는 할아버지가 70년 전 같은 별을 봤을까 생각했어요. 평화를 위해 싸우던 시절에도 보았을 딸 말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희생은 우리 마을에 새 생명을 주었어요. 손끝에서 흐르는 물, 텃밭의 푸른 작물, 빛나는 도서관, 대륙을 넘어 전해지는 우리의 목소리. 텅 빈 물통들이 쌓여있던 그 작은 교실에 조용한 자부심이 피어났어요. 이제 물과 희망이 맘껏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아칸디마 마을에서 천여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날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날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창밖 날개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래로 보이는 가나의 풍경, 초록 들판, 먼지 낀 길, 작은 집들이 조각보처럼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아사모아 마인드 사진을 꼭 쥐고 이거 할아버지 드리는 거예요라고 속삭였어요. 수많은 시간과 긴 경유 끝에 비행기는 서울 땅을 밟았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가나의 더위와 사뭇 달랐어요. 공항에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밝은 미소에 스카프를 나눠주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 허리를 숙여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그분들이 큰 강당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20개 나라 전통 의상이나 군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세네갈 등 여러 나라에서 온 가족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수줍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고요 속에서 연설자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였어요. 그는 전쟁 때 군인들을 파견해 준 나라들에 감사를 전했어요. 가나, 아사모아 마인드라고 제 할아버지 이름이 불리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아비아 아마베이예요. 이분이 제 할아버지 아사모아 마인드예요. 1951년에 평화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셨고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증명할 자료는 없었지만 이야기만으로 믿었어요. KYCA와 한국 국방부 덕분에 이제 할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은 지금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가족과 아칸디마 주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청중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가에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둘러봤어요. 학생들이 환영 인사를 하고 아칸디마 이야기를 물었어요. 물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태양광 펌프, 텃밭 아이들이 물통을 채우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박수를 치며 정말 놀라워요라고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도 가나처럼 한국을 궁금해하기에 저도 한국에 대해 호기심 가졌던 마음을 떠올렸어요. 돌아갈 시간이 되자 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었어요. 태양광 패널 모형 한국 역사책 한국 국기를 담았어요. 공항에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했어요. 아칸디마에 돌아오자 온 마을 사람들이 학교 마당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돌아온 아비아 선생님 환영해요. 고마워요 한국. 이라고 쓴 알록달록한 포스터를 들었어요. 저는 행사 이야기와 기념관 방문, 할아버지를 기억한 노병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작은 스피커로 제 연설을 틀어주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저는 이야기와 증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희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 마을의 물이 자유롭게 흐르고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요. 이번 여정은 한 사람의 용기가 대륙을 잇고 많은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아칸디마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우리의 한국과 인연은 물방울과 아이들 미소 속에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의 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